정오의 뜨거운 햇살이 작은 식당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숙인의 밥상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이정숙은 오늘도 변함없이 국자를 들고 있었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님들을 대하는 목소리엔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아줌마, 김치찌개 하나요. 단골 손님의 주문에 정숙은 능숙하게 응답했습니다. 29회 동안 이 작은 식당에서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였죠. 지연이는 정숙에게 전부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외동딸이자 자신의 모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연이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식당 일을 도우러 오는 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 건지 정숙은 몇 번이나 물어보려다가 참았죠.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마침내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어머니와 딸은 빈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평소보다 진지했죠. 도윤이랑 결혼하고 싶어?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이라는 남자에 대해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괜찮은 집안의 아들이라고 했죠. 하지만 정숙의 얼굴엔 기쁨보다는 걱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집에 시누이가 5명이나 된다며? 정숙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묻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여자로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많은 집안에서 며느리가 살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엄마, 도윤이가 나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시누이들도 좋은 사람들이야. 지연의 눈에는 사랑에 빠진 여자의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딸 하나뿐인데 그런 복잡한 집안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아니야. 시누이 5이면 엄마는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도윤이는 나를 지켜줄 거야. 모녀 간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지연은 사랑의 힘을 믿었고 정숙은 현실의 무게를 걱정했죠.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불안한 예감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도윤이 직접 찾아왔어요. 정중한 인사와 함께 결혼 허락을 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죠. 어머님, 지연이를 평생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도윤의 간절한 말에 정숙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결국 딸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숙은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닥칠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죠.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저녁 지연에게서 오는 안부 전화를 기다렸어요. 처음 며칠은 신혼의 설렘이 가득한 목소리였지만 점점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시댁 식구들이 다 잘해줘.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어색함이 배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도 짧았고 웃음소리도 어딘지 억지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 무렵 시댁에서는 지연을 향한 은근한 견제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5명의 시누이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막내 며느리를 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지연아. 그 옷 어디서 샀어?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런 걸 입으면 안 되는데. 큰 시누이의 말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평범한 원피스였는데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윤에게 물어봐도 누나들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둘째 시누이는 더 교묘했습니다. 지연이는 참 순수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귀여워. 칭찬하는 듯 하면서도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지연은 미소로 응답했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위축되어 갔습니다. 셋째와 넷째 시누이는 지연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원래 이렇게 해왔거든. 지연이도 빨리 적응해야겠어. 마치 지연이 틀렸다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막내 시누이조차 언니 시댁 생활이 어때? 나도 곧 결혼할 텐데. 미리 배워둬야겠어라며 지연을 관찰하듯 바라봤어요. 5명의 시선을 받으며 지연은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도윤의 태도였어요. 시누이들 앞에서는 항상 지연보다 가족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지연아, 누나들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고마워해야지. 저녁 식사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친절했지만 시누이들의 대화 속에서 지연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그들만의 추억, 그들만의 농담, 그들만의 세계가 있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이야. 하며 시작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지연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시선을 던져도 지연이는 몰라도 되라는 말로 차단당했어요. 그런 나날이 반복되면서 지연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려 노력했고 시누이들에게 잘 보이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시선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지연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 우리 집안 사람들은 원래 활발한데. 큰 시누이의 말에 지연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말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마다 지연은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엄마 걱정하실까 봐라는 생각에 모든 걸 숨겼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예리한 모성 본능은 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정말 괜찮은 거야? 목소리가 이상해.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그냥 신혼 적응하느라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이 점점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매일 밤 딸 걱정에 잠을 설쳤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나날이 힘이 빠져갔고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계속해서 경보를 울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숙은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지연을 마주쳤습니다. 시댁 심부름을 하러 나온 딸의 모습에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숙의 부름에 지연이 돌아봤어요. 순간 딸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발견한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서? 지연은 당황하며 얼른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은 딸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했죠. 지연아, 너 울었구나. 무슨 일이야? 아니야, 엄마, 그냥 바람이 불어서.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근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죠. 지연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정숙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연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 지연은 흐느끼며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의 끊임없는 간섭과 무시, 도윤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에 대해 말했어요. 어제는 첫째 시누이가 내 옷장을 뒤져봤어. 며느리가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된다면서 절반을 버리라고 했어. 도윤이한테 말했더니 누나가 신경 써주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정숙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둘째 시누이는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그건 틀렸다고 해. 밥 먹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걷는 자세까지 다 고치려고 들어. 나는 로봇이 아닌데.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셋째랑 넷째는 아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내가 말을 걸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나만 빼고 따로 만나서 놀기도 해. 막내 시누이는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 시어머니한테 내 험담을 해. 지연 언니는 우리 집안 분위기를 모르는 것 같다고. 정숙의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도윤이는 뭐라고 해? 도윤이는 자기 가족들 편만 들어. 가족끼리 그런 거다. 누나들이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고만 해. 어제는 아예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고 했어. 지연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엄마, 나 그냥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 사람 취급받지 못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정숙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29회 동안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은 딸을 달래는 게 우선이었어요. 지연아,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정숙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딸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아, 일단 집에 가자. 엄마랑 며칠 있으면서 생각해보자. 하지만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 그딴 건 신경 쓰지 마. 딸이 친정에 며칠 있는 게 뭐가 문제야? 그날 저녁 정숙은 지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품에서 잠든 지연의 얼굴을 보며 정숙은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날 밤 지연이 깊이 잠든 후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엔터프라이즈 홀딩스 회장 이정숙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작은 카드를 보며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죠. 사실 정숙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25해 전 그는 대학 동기와 함께 작은 벤처기업을 창업했어요. 당시만 해도 여성 창업가가 드물던 시절이었지만 정숙의 사업수와는 남달랐습니다. 회사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10년 만에 업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정숙은 그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지연이를 혼자 키워야 했을 때 정숙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죠. 딸에게 평범한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지분만 보유한 채 작은 식당을 차리고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지연이에게는 자신이 단순한 식당 사장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영향력은 여전했어요. 엔터프라이즈 홀딩스는 현재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정숙은 여전히 최고 의사결정권자였습니다. 특히 도윤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도 밀접한 거래 관계에 있었죠. 도윤의 집안이 운영하는 대한종합건설은 정숙의 계열사들로부터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받고 있었어요. 또한 정숙이 이끄는 투자회사들이 대한종합건설의 주요 거래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도윤의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들어 오랜만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차장 나야. 오랜만이지?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차장,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나갈 테니까 준비해둬. 그리고 대한종합건설과 관련된 모든 계약 현황을 정리해놔. 네,
갑자기 대한종합건설 말입니까? 응. 그리고 우리 계열사들 중에서 그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곳들 리스트도 만들어줘. 상세하게. 김 차장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전문적인 톤으로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자세한 건 내일 설명할게. 그리고 김 차장, 이 일은 극비로 진행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정숙은 다시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딸을 위해 숨겨둔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정숙은 지연에게 식당 일 때문에 나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은 정숙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엔터프라이즈 홀딩스 본사에 도착한 정숙을 직원들이 깍듯하게 맞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숙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비서실에서 대한종합건설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들과의 연결고리가 훨씬 많았어요. 건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심지어 해외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딸을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해줄 시간이었죠. 정숙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홀딩스 회의실에는 각 계열사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갑작스러운 회장의 소집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한종합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정숙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한종합건설은 그들에게 중요한 파트너사 중 하나였거든요. 회장님,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건설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회사의 기업 문화와 인성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계열사들의 명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는 거짓말이었지만 정숙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특히 내부 갈등과 가족 경영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이런 회사와 계속 거래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결정에 반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계약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니요, 단계적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세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어쩔 수 없지만 신규 계약은 모두 중단입니다. 정숙의 지시에 따라 하나둘씩 대한종합건설과의 거래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엔터프라이즈 건설 부문에서 예정되어 있던 대형 프로젝트 2건이 취소되었습니다. 계약 금액만 800억 원에 달하는 큰 손실이었어요. 이어서 계열사 금융회사에서도 대한종합건설에 대한 여신 한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기존 대출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기도 했죠. 유통계열사에서는 대한종합건설이 개발하는 상가의 입점 계약들을 재검토한다며 보류시켰어요. 정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업계 인맥을 통해 다른 기업들에게도 은근히 정보를 흘렸어요. 대한종합건설 쪽에 내부 문제가 있다더라. 가족 갈등이 심해서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겠네. 요즘 기업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이런 류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며칠 만에 대한종합건설의 평판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드디어 대한종합건설 주식에도 영향이 나타났어요. 증권가에서는 대한종합건설 거래처 이탈, 가속화 내부 갈등설로 신뢰도 하락이라는 분석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뉴스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했는데도 이 정도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도윤의 아버지인 대한종합건설 회장은 급하게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 회장님, 엔터프라이즈 홀딩스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우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엔터프라이즈 홀딩스? 왜 갑자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명확한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업 문화 검증 차원이라고만 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홀딩스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래처 중 하나였거든요. 이 타격은 상당할 것이었어요. 당장 엔터프라이즈 쪽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해.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정숙은 그 어떤 면담 요청도 받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해서 모든 연락을 차단했거든요.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종합건설의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주가는 10% 이상 하락했고 신규 계약 체결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업계에서는 대한종합건설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결국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엔터프라이즈 홀딩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지만 돌아온 답변에 경악했습니다. 회장님, 엔터프라이즈 홀딩스의 실소유주가 이정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정숙? 그게 누구야? 도윤 도련님의 장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동안 평범한 식당 사장인 줄만 알았던 사돈이 이런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장 도윤이를 불러. 얼마 후 급하게 달려온 도윤에게 아버지는 다그쳤어요. 너 장모가 누군지 알고 있었냐? 장모님이요? 지연이 어머니 말씀이세요? 식당 하시는. 식당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홀딩스 회장이야. 우리 회사를 짓밟고 있는 사람이라고.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항상 수수하고 조용했던 장모님이 그런 큰 기업의 회장이라니. 아버지, 그럴 리가 없어요. 장모님은 정말 평범하신 분이세요. 평범하다고? 지금 우리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제서야 도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지연이 친정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혹시 지연이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닐까요? 지연이가 뭘 어쨌다고? 도윤은 머뭇거리다가 최근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이 시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누나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들을 말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딸들이 지연이를 잘못 대했다는 뜻이야?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연이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때 5명의 시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아버지가 급하게 부른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지연이한테 어떻게 했길래 사돈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큰딸이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연이한테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 그럼 왜 지연이가 집을 나갔어? 그야. 지연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집안 방식을 알려준 것 뿐인데. 둘째 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 말했나 싶어서 생각해 봤는데 정말 별거 아닌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딸들의 행동이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들이 한 말과 행동을 정확히 다시 생각해봐. 지연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꼈을지 말이야. 셋째 딸이 조금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설마 그런 작은 일들 때문에 사돈이 우리 회사를 공격하시는 건 아니겠죠? 작은 일? 너희들에게는 작은 일일지 몰라도 지연이한테는 큰 상처였던 모양이야. 그때 막내딸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연 언니도 좀 노력했어야죠.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노력? 지연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생각해 봤어? 너희들은 5명이나 되는데 지연이는 혼자였어.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비서가 급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추가로 3곳의 대형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대출 조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요.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이제 정말로 회사의 존립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죠. 대한종합건설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협력업체들까지 불안해하며 계약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의 아버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장 사돈을 찾아뵙자. 회장은 도윤과 함께 정숙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식당은 문이 닫혀 있었고 인근 상인들도 정숙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지연이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후 간신히 만날 약속을 잡을 수 있었어요. 약속 장소는 고급 호텔의 라운지였습니다. 정숙은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그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사돈. 도윤의 아버지가 일어나려 하자 정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앉아 계세요. 할 말이 있으시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따뜻했던 정숙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연이를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쪽 집이 제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보이시나 보네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5명의 시누이가 1명의 며느리를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돈,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요? 결혼한 어른들이 어려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숙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제 딸이 매일 울면서 집에 오는 걸 보셨어야 했는데.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몰랐어요. 지연이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걸 몰랐다고요? 아내가 매일 위축되어 가는데 못 보셨다는 말씀인가요? 정숙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어요. 더 가관인 건 당신이 아내보다 시누이들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런 거다. 누나들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말들이 그대로 전해진 것 같았어요.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연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요? 이제 와서요?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지연이가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도윤이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 동의서였습니다. 지연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이혼이요? 장모님, 저는 지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게 사랑인가요? 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지연이가 한 말 있어요. 난 사랑받지 못한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싶은 여자다라고.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이 이미 돌아선 것 같았어요. 사돈,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가족 모두 반성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정숙은 단호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결혼 전에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 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지연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겁니다. 사돈, 그럼 저희 회사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제 딸을 괴롭힌 대가는 치르셔야죠. 정숙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처음부터 제 딸을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라운지를 나서는 정숙의 뒷모습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숙과 지연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깔끔하게 마무리되었고, 지연은 서서히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해도? 지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위축된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엄마는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지연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연은 곧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숨기고 계셨구나. 미안해, 지연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 덕분에 나는 평범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 고마워. 모녀는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의 이름으로 된 작은 컨설팅 회사였지만 정숙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었어요. 지연 컨설팅이라는 이름 어때?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단순한 게 좋아.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한편 대한종합건설은 결국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연쇄적인 계약 해지와 자금난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죠. 도윤의 5 시누이들은 각각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큰 시누이는 남편의 사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둘째는 준비하던 결혼이 파혼되었고, 셋째와 넷째는 직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렸어요. 막내는 교만했던 태도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지연이 때문이야. 시누이들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윤은 몇 번이나 지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차단되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석 달 후 지연 컨설팅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신생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지연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경영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숙도 다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모녀가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만끽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새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지연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그래? 후회는 안 해?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딸이라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아니었다면 나는 계속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을 거야. 정숙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이제는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오랜만에 작은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추억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숙이네 밥상이라는 간판을 내리면서
정숙은 과거와 완전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는 딸과 함께 더 큰 세상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때였어요.